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2024년 8월 15일 오전 11시 53분 광복절 아침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영상을 찍지 않을 것 같아서 어제 말고 오늘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심심해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시장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노리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제는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비트 변동성이 극에 달했고요. 비트는 CPI 발표 전까지도 장대 음봉, 그 다음 4시간봉으로 쭉쭉 저점을 깨면서 현재 비트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분명 어제 CPI 지수는 잘 나왔습니다. 왜 시장은 하회를 했으면서도 비트는 떨어졌을까요? 비록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이 되었던 상황인 만큼 일시적으로 방어를 하기도 했습니다. 안정세를 찾아갈 것 같다가도 또다시 비트는 마이너스 2%에서 다시 회복을 하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CPI가 금리 인하 쪽으로의 방향이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는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는 하락이라는 퍼포먼스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특정 기관들은 추가 대출까지 받으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올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흔드는 요소를 조금 알아봐야 합니다. 일단은 시장을 흔드는 요소는 크게 보면 미 대선과 전쟁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주 원인은 아무래도 전쟁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30분봉으로 보는 비트코인인데요. 잘 보시다시피 저점을 쭉 깨다가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30분봉으로 봤을 때 장대 음봉이 하나 떨어졌는데요. 이 시간이 절묘하게도 제가 영상을 찍을 때 긴급 속보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 공격 관련해서 속보가 떴는데요.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 공격에 있어서 15일 바로 오늘 휴전 협상이 분수령이 될 거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 휴전 협상을 하기 전에 발표 하나가 방금 떴습니다. 방금 들어오기 전 4시 9분, 15일자 4시 9분이니까 바로 1시간 전이었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란이 협상을 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오늘 휴전 협상을 하는 그 시국에 협상 같은 거 없다, 우리는 이제 갈 때까지 갔으니까 공격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것도 지금 공식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 뉴스가 뜨기 시작하고부터 또다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에 계속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비트코인 원화봉으로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지속적인 횡보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8월은 어떤 봉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올라가지도 않고 바로 내려가지도 않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마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 대응하기 참 쉬웠을 텐데요. 8월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단타하기 참 좋은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다시피 멤버십방 안에서도 이렇게 제가 그냥 단타로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목하고 타점은 공개는 할 수 없지만 8월은 그냥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 특정 알트들은 단타로서만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무료톡방에서도 다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영상 통해서 하단 댓글 통해 입장하시면 되고요. 결국 제가 보는 8월은 뭡니까? 보시다시피 이미 7월에 방향성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아랫꼬리와 윗꼬리를 동시에 십자봉으로 만든 만큼 이 어떤 세력이든 간에 올린다는 생각도 내린다는 생각도 저는 지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캔들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굉장히 많이 접전 끝에 부딪혔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결국 우리는 가장 큰 9월 이슈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 8월은 우리는 하나만 보면 됩니다. 8월은 일단 횡보고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두고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정을 두곤 하지만 어디까지를 제가 범위를 열어둬야 한다 했죠? 일단 8월 기준으로는 55K까지는 열어둬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기준은 58K이기 때문에 3K가 더 빠진다는 얘기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잡아드렸던 바로 차트가 어떻게 그려지냐를 이제부터 좀 알아야 하는데요. 저는 일단 현재 모양새를 컵 앤 핸들 패턴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2021년 11월 2일 바로 ETF가 승인되고부터 현재까지 흐름은 반등 후 이 그림이 결국 컵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핸들, 컵을 만들고 이제 핸들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상승으로 가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컵은 이제 잘 만들어졌다 이거야. 하지만 이제 핸들의 문제인데요. 이 핸들이 우리가 지금 아는 날짜 대비로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날짜 대비로 봤을 때 바로 우리는 9월 뭐가 있죠? 바로 금리 있죠. 이때의 금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중요하냐면 바로 얼마만큼 인하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인상을 했을 때는요, 0.5%든 0.25%든 중간중간 예측을 했던 게 잘 흘러가는 모양새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금리 인상을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는 얼마만큼 인상 포인트가 나올지 예측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그 후 예측이 나오고부터는 0.25 그리고 그 다음도 0.25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예측할 수 없는 첫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죠. 일단 9월의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크게 봤을 때 금리 인하가 0.5와 빅스텝이냐 아니면 0.25에 이 두 군데 중에 하나는 분명한 사실이라 보는데요. 이 0.5 빅스텝이 나왔을 때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지난 영상에서는 딱 이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시장이 어떻게 그려지냐. 지금 차트로 보면 9월 3일까지 금리 인하 포인트가 나오는 이 순간까지 있죠. 딱 이 날짜 요 때까지 차트를 보면 얘들이 지금 그리는 게 8월은 55K까지 열어두고 55K면 여기죠. 여기입니다. 그러면 차트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여기서 이 차트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추세는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차트를 대신에 굉장히 공포에 떨게 하는 차트인데요. 이 차트가 나오는 그 순간 있죠. 이 순간에 만들어지는 차트는 결국 낭떠러지냐 아니면 상승이냐의 기로에서는 딱 그 차트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 차트가 만들어졌을 때 떨어질 방향과 올라갈 방향을 둘 다 염두에 두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0.5와 0.25 이 포인트에서 나올 수 있는 차트인 것 같고요. 문제는 0.5든 0.25든 그러면 0.25가 나온다고 해서 상승으로 가느냐? 저는 조금 의문점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알트는 회의적으로 보는데 비트하고 이더는 계속 상승으로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저는 9,400만 원도 샀고요. 이번에 이제 멤버십 분들하고 또 어느 정도 구간에서 샀는데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과연 세력들이 개미가 원하는 대로 갈까? 아니면 정말 극단적인 공포를 만들고 갈까? 라는 전제를 깔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보니까 시야가 조금 다르게 확장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됐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차트가 55카일까지 봐서 공포 차트를 만든 다음에 빠지느냐 아니면 올라가느냐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떨어지는 올라가는 결국은 가는 차트긴 한데 문제는 이걸 더 큰 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공포를 주고 한 번 더 차트를 하락을 한 후에 떨어져도 이상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과거부터 만들어왔던 이 구간 있죠? 우리가 과거부터 만들어왔던 이 구간을 아직 터치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도 한 번 더 가고 올려도 차트적으로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 저항 지지를 받았던 구간에서 반등을 했을 뿐이지 원래대로라면 지지든 저항이든 3번씩 무너뜨리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흐르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정말 과거 그리고 상승의 가장 큰 패턴들이 뭐냐면 바로 양봉으로 꽂아서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생성된 봉은 12월 1일까지 6개월 봉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폭발이 나왔던 시기들을 잘 보면 다 양봉으로 변해 있죠. 보시면 6개월 양봉입니다. 이 얘기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저점 근처까지는 지키되 저점 근처까지 그리고 캔들에 바로 시가까지 간 다음에 반등을 하면서 좁히면서 상승을 했다는 건데요. 지금 잘 보면 저점을 대부분 지키고 있고요. 공통적인 거는 계단식으로 지켰죠. 그리고 저점에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몸통 캔들의 2분의 1 시가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하면 12월 1일까지 이 봉은 양봉으로 끝난다는 봉이 돼야 상승이 전제 조건이 세워진다는 거겠죠. 그리고 상승을 가기 전에 또 하나가 시가까지 간다고 두면 우리는 아까 말했던 딱 44K 이 구간까지는 빠져도 상승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으로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 일단 8월은 제가 생각했을 때 계속적인 횡보를 하는데 55K까지는 염두를 해두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차트가 55K를 간다고 해서 저는 깨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8월은 사실 저점을 깨기 쉽지 않은 구조고요. 문제는 9월 3일날 나오는 금리 인하 이슈 이후에 차트가
붕괴되는 흐름으로 가느냐 아니면 바로 반등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방향성이 금리나 결과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개미를 정말 최악의 공포까지 몰아넣으려고 하면 그 이하까지도 44K까지도 열어둔 상태에서 반등이 크게 오는, 바로 흔히 기관들이 사용하는 정말 한 번 더 큰 패닉을 주고 연장 파동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갔을 때 후의 반등은 정말 크게 오겠죠. 저는 이때의 반등은 정말 이제 시장이 완전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나올 것 같아서 가정을 한번 두고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아마 제가 지난 댓글에서도 한번 봤었는데, 어떤 분은 44K까지도 열어두고 있다, 아니면 어떤 분은 지금도 반등을 할 타이밍이라 보고 있다, 여러 가지 갈래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4K가 과연 불가능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도 이제 가능은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승전 저는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은 상승을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큰 봉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국 그 큰 봉이 지금 다 맞고 있죠. 결국 제가 상승을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전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큰 봉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죠.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게 2024년 8월 이미 1년 봉 자체는 양봉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고점을 뚫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점을 한번 돌파했었다는 거는 항상 우리가 쌍봉을 맞는다 하죠. 쌍봉 패턴은 거의 이제 외봉을 하나 치고 나온 거기 때문에 쌍봉을 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든 이 가격을 한 번 더 터치를 한다는 얘기는 다름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저점을 깨러 간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2024년은 솔직히 말해서 존버만 해도 지금 가격은 다시 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을 전제에 두고 보게 되면 시야가 더 넓어진 광경으로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시 오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더 갈 거냐는 문제는 남게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차트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저는 더 가려고 만든 차트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위주로는 사도 되는데 알트코인은 조금 다르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차트가 리플만 해도 너무 극명하게 다르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전고를 넘는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면, 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리플도 그렇고. 리플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리플 차트는 연봉으로 보더라도 이건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차트지, 가격이 위에 더 열려서 하루에 10% 20% 반등되는 거 모르는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냥 리플은 시간을 끌고 있는 차트인 거지 저는 어떤 의미도 갖고 있는 차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리플 요번에 반등 온 거 가지고 반등 오지 않냐라고 보시는데요. 큰 봉을 이해하고 보면 이 차트가 그래도 열려있는 손익비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환경에서 봤을 때 저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솔라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세 개의 코인은 위에는 분명히 열려있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약을 조금 해보면요. 결국 8월의 월봉은 9월의 금리까지는 버틸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격은 얼마냐 했을 때 55K까지는 8월은 이제 보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열려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8월 남은 시간은 단타의 장이 계속적으로 열려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은 지금 무료 고정 댓글 통해서 텔레그램만 입장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불과 다음 주면 10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되니까요. 바로 좀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0.5%냐 또는 0.25% 금리 인하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은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그 갈리는 방향은 일단 낭떠러지형 차트를 만들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를 틈타서 그 재료를 통해서 시장의 패닉을 유도하고 누군가의 물량을 뺏기 위해 준비하는 차트 다이빙 때를 만들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분명히 계속 사고 있다는 것, 그리고 ETF가 승인 전에 블랙록의 승률이 98.5%였을 때 ETF는 시간의 문제이지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결국 승인 난 것처럼 블랙록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더 비싼 가격에 샀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그들은 44K, 30K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44K, 30K까지 극도의 공포를 만들어서 그들의 물량을 뺏고 결국 가려는 움직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엄청난 폭락을 유도하고 시장을 털고 올릴 가능성을, 이 핸들 부분에서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 시드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그래도 견뎌내는데 더 좋은 승률을 가져갈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승전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카운트가 들어가는 금리 인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최대의 분수령을 보면서 영상으로 계속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광복절 쉬시고 내일 바로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이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